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아크 인베스트 돈나무 누나의 뚝심 내용을 좀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과 그 외 여러가지 또 코인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항상 구독자,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시우드 암호화폐 추가 매수를 시작한 시점은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매 분기마다, 작년에 매 분기마다 매입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본격적으로 매입을 더욱더 강하게 했던 시점은 지난 10월 달부터 거의 매달마다 매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 혁신 ETF 16만 주 샀죠. 아크 핀테크 혁신 8만 주 매입을 했고, 별도로 실버게이트 상당히 문제 있고 뭐 망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많은 거 걱정을 했지만 이런 뚝심으로 믿음의 영역까지 가고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봤을 때 이쪽 전망 괜찮다라고 생각이 했기 때문에 14만 주나 또 추가 매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나무 누나가 암호화폐 미래에 따른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한 12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또 매입을 크게 했습니다. 아크 GBTC 통해 우회 투자를 했고 6천만 달러 정도 보유를 했고, 우드 7년 전 비트코인 10만 달러 매입했고 아직 보유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새 투자 자산의 진입 기회를 모색 중이고, 캐시우드 비트코인 100만 달러까지 간다. 기관 투자 관심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어필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매입을 하면서 조롱도 받고 엄청나게 힘들고, 아크 인베스트도 거의 한 80% 넘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이쪽에서도 팬심도 이제 뒤 선에서 이제 떠나갔던 팬층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뚝심 있게 계속 밀어붙인 결과 어느 정도 또 반등해 있는 시점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1월 달이 지나온 시점에서 이제 코인베이스, 뭐 쇼피파이, 테슬라, 뭐 로크, 엔비디아, 드래프트킹 이런 쪽에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에 있는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 투자하고 있는 쪽이 어느 정도 많이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또 재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상당히 진짜 잔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만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형태인데, 한순간에 이 패턴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찬양하고 응원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되게 웃깁니다. 일단 우드 ETF 8개 모두 상승세, 자금 70억 달러. 아크 지난해 70% 급락, 올해 연준 속도 조절 기대감에 반등을 하고 있으며 대표 ETF 이달에만 27% 급등했고, 코인베이스, 테슬라가 주도를 했다. 그래서 과거에 돈나무 누나가 언급했던 시점을 보게 되면요, 이런 시점에서 언급을 했다. 근데 이걸 가중 평균치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가격대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많이 손해보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 누나가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아주 초장기적인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가격도 그렇게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형태가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걸 확신을 할 수가 있냐면, 보고서 내용을 유심하게 그런 문장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보게 되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테슬라 가격 전망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던 때가 있었는데, 돈나무 누나는 이겨냈죠. 지금도 테슬라가 거의 단기간에 2배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특히나 혁신적인 쪽에 성장을 하고 있는 쪽에 투자를 할 거라고 하면 이런 뚝심을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발 시장 급락이 나왔다라고 해도 기관 투자자가 여전히 지금은 이제 40%대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해서 기술주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은 앞으로 더욱더 짙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상황적 여건은 별게 아니다, 무서울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히 또 이런 꼰대적인 발언, 또 이런
또 약간의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정신적 멘탈을 키워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비트코인 반감기 추이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다 이렇게 누군가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본인만의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두는 형태로 다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놓는 그래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평균 데이터 기반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패턴의 반복 추이가 연결적 구도 관계가 나온다는 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시간 관계에서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툴에 비슷한 반복 곡선이 온다라는 것, 이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필요성이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좀 간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누군가는 성격이 급할 것이고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누군가는 느긋할 것입니다. 그건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이 투자 시장에 내가 맞출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투자 시장에 나를 맞춰줄 것이냐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는 존재를 나한테 맞춰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좀 깨우치신 분들은 지금에 있는 포지션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에서 배울 만한 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싱크탱크들이 모여서 공부했던 결과물에 있는 보고서를 발췌를 해 놓은 상태에서 투자에 임했다는 거. 그러니까 선공부, 나는 이쪽 방향에 베팅을 크게 하고 내 의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문제 있었던 부분은 계속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방향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공부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알트코인 공부하면 답이 없지 않냐, 다 사기판이다, 이런. 그래서 트레이닝 쪽으로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닝만 한다라고 해서 이게 확률이 매우 높여지려고 하면 두 가지를 다 공부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토큰 이코노미의 설계치를 알아야 비로소 이런 패턴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플로우를 알았기 때문에 트레이닝 하기에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트레이닝을 할 거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워낙 짧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잘했다, 고수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요건과 요소들은 아직은 학자적 기반으로 본다라고 해도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정말로 그 데이터를 뽑기에는 어렵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장기적인 꿈과 미래를 잊고 뭐 이쪽 특히나 트레이딩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기본으로 이쪽에 있는 기본 개념과 상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 시장에서도 오래 갈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에 있는 한번 공부했고 믿음에 있는 투자에서도 약간의 스캠은 걸러내고 확실한 거에 그냥 베팅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죠. 물론 이분은 우리의 환경과 다릅니다. 자금이 들어오는 유익 구간이 있죠. 투자자라는 유익 구간이 있죠. 그리고 가장 부자들만 상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언제든지 계속 현금 흐름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저렴한 구간에 매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인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비트코인에 좀 약간 거리감이 있고 이더리움도 약간 거래감이 있죠. 그 대신 여러분들은 여기서 진짜 시총이 매우 낮았던 알트코인에다가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꾼으로 이 코인을 만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것도 확인하기가 어렵죠. 사람의 심리도 공부를 해야 되면서 그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도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내 인생의 홀과 짝에 있는 부분에서 성공과 실패의 부분이 확연하게 진짜 그냥 극단적으로 갈리는 그 패턴에 있는 곡선에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실패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덜 먹고 인생 그래프 찌그러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패턴이라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욕심이 조금 더 과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욕심에 있는 곡선도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는 있잖아요. 비트에 있는 비중이나 약간의 문제 없는 코인으로 조금 더 선에 있는 비중을 조금 더 넓히고 나머지에 있는 그 10에서 20% 있는 구간에 그냥 내가 좀 전망이 좋고 괜찮을 것 같고 돈이 잃어도 괜찮을 정도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 잃어도 괜찮은 구간은 이 씨앗 뿌리기를 한다고 해도 한 코인당 대략적으로는 최대 2천만 원은 넘기지 않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저임금도 좀 많이 올랐고 1년에서 좀 뭐 알바를 한 2탕 이상 주말 내내 쉬지 않고 1년 동안 하면 그래도 그게 복원이 되는 정도에 있는 마지노선으로 수치화된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형태로 비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쪽 시장이든 간에 어떤 투자 시장이든 간에 하실 필요성은 전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아크 인베스트 누나의 툭심에 있는 이야기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이슈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관할 시도에 어깨 반발, 스테이킹 투자는 혁신적 기술이다 라고 업계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SEC가 보고 있는 주요 증권 판별 기준은 간단합니다. 돈이 투자된 경우, 그러니까 투자자 돈이죠. 공동사업에 사용된 경우, 그리고 타인의 노력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약간의 주작성이든 뭐든 간에 이익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배당, 뭐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에어드랍, 뭐 하드포크, 뭐 이런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투자에 따른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경우를 증권으로 간주한다. 근데 애매모호한 포지션이 있는데 이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분석에 있는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변호적인 보고서 같은 툴이 확립이 되어야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그렇게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말장난으로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건 맞긴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조금 더 이롭게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끔 유리하게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을 만한 그 자료 근거로 이제 반론을 해야 되는데 약간은 지금은 부족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는 SEC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저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IT 이쪽 업계 입장에서도 그걸 빨리 표준과 그런 쪽을 빨리빨리 연구를 통해 가지고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요소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뭐 큰 거래소 애들이 별로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걔네들은 뭐 수수료 장사하면 끝이다 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다음 테스트가 2월 28일 정도에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폴리곤이 공동 창업자, 우리는 메인 체인의 영지식 기술 도입, 이제 JK 기술의 이제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JK 모델이 꼭 다 강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옵티미스틱 롤업이 조금 더 우세할 것 같긴 하고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는 JK 롤업이 좀 더 우세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JK 쪽이 또 훨씬 더 전 낫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쇼피파이 블록체인 기반 상거래 지원 도구 출시를 했는데, 이거 NFT 상품 구매 자격을 설정을 해놨고요.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투자자들 질보다 좋은 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그나마 조금 더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X 청산이 FTX 관련 실물 자산 시장에 매각할 것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FTX 최근 근한 소식이 나왔고요. 페이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일시 중단하겠다라고 해서 파크스도 조사에 영향성이 좀 있다 라고 해서 지금 몸살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해외 거래소 거래 동향에 수수료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론
계열 코인들 수수료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트론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코인이 약간의 쓰이게 되었을 경우에 수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비트코인 NFT는 크립토 펑크 클론이라고 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크라켄 뉴스의 이틀 전 코인베이스에서 엄청난 가격 하락과 거의 모든 매도가 발생을 했는데 12이더의 대량으로 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라켄 소식에 CEX 스테이킹 서비스 수치를 요약한 내용을 좀 봤는데 제재를 받았을 경우 최대 440만 이더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주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왜냐 어차피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뒤로 그냥 예정된 일정만큼만 나와도 언스테이킹 있는 물량이 거래소에 거의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디파이 쪽으로 가게 되면 크게 문제될 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더의 비콘체인 예금자 탑 순위를 보게 되면 리도, 코인베이스, 크라켄 순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탈세이든 뭐든 간에요. 그리고 오픈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거리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요. 구글에서 오픈시 검색을 했었을 때 이제 여기에서 해킹 피해가 있었다고 하니까 극도로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아크 인베스트는 또 코인베이스 로비우드 추가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3년도 블록체인 게임 성패를 가르는 한 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짧게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이쪽 시장의 게임은 조금 더 성장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쪽의 코인 이코노미 설계를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앞으로 어떤 게 먹을 게 많을 것인지가 한눈에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온체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뭐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이 제한적인 두 가지 이유라고 해서 상승은 소수 고래에 따른 거래로 인해서 이번에 좀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비트코인 벨로시티의 속도 감소가 좀 있었다. 1년 동안 이동한 코인의 총량을 뜻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조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보게 되면 이제 숏보다 롱이 과감하게 베팅을 했는데 이번에 롱이 좀 많이 부러졌죠. 선물 트레이더가 많아졌다라는 건 시장의 바닥이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글쎄요 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스트라티스가 영국 파운드 GBPT가 스페인으로 사용 확장이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인으로 빚있는 남자친구 둘 다 결혼 생각으로 5년을 만났습니다. 남친은 30대 후반, 저는 30대 후반. 빚이 1억 5천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진행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번 제 구독자 일부 한 분께서 또 상담도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저도 인생 상담 하는 걸 좋아하는 패턴이긴 하지만요.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누구로 상담을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이 남자 입장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제가 분명히 투자를 할 때는 이야기를 했어요. 위험성, 내 인생 그래프를 부러질 수 있을 만큼의 인생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 그래프는 이때 10대 때는 뭐 대학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대부터는 취업과 결혼 부분이 되겠고 30대 때는 이제 출산으로 인해서 내 한 가장에 있는 모델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여기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단계가 매우 적어지게 되겠죠. 애초에 내 시드가 녹아버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결혼이 우선순위인데 그게 그 우선순위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풍요로운 결혼 생활을 좀 하고자 하기 위해서 후순위에 있는 그 돈에 있는 가치를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무리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 그럼 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겠죠. 형도 좀 무리하게 했잖아 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제 감당할 수 있는 선에 있는 그 구간까지만 해서 계속 굴려서 그 위치까지 올라왔던 사람인 거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이라는 게 넘어야 될 선을 넘기지는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넘겼을 경우에는 무언가에 있는 회복 속도가 너무 느려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빨리 인정하고 뭐 부업을 뛰든 뭘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구간대에서 여기가 다 버려지는 블랙 섹터가 다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블랙 섹터 구간대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이 그럼 좀 무료해지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 인생 그래프 부분에 훼손을 줄지 않을 만큼 돈이 이때 이 코인에 좀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 지금 저렴하니까 이때 해서 무언가를 좀 해봐야지. 근데 결혼할 대상이 곧 코앞이야. 그러면 결혼 먼저 해도 늦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게 돈보다 더 값어치 있는 무언가를 주긴 하거든요. 진짜 당장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제 소수에 있는 그 0.1% 구간과 그 다음에 9%에 있는 구독자님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시점을 넘기면요, 만날 수 있는 구간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수치화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걸 다 데이터적으로도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또 코인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끊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그래프 부분보다 더 돈이 먼저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곡선에서는 이런 마지노선이 한 번쯤은 오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만들지 마셔라 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